새만금. 지난 시간에는 새만금 앞에 풍력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제는 태양광 발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처럼 다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의 태양광 발전은 중국 업체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그런 국가 시책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계 기업이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준공이 다 끝나면 20년간 약 5,400억 원 수입이 예상이 된다. 한국 중부발전이 투자한 태양광 사업 10개 총 214억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이 중 투자 금액 1위인 새만금 새빛발전소, 4위인 에너지코, 여기가 새만금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가 다 실제 소유주가 중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새만금 새빛발전소 36만 평이면 어느 정도 크기예요? 끝이 잘 지평선이 가물가물할 정도 아닙니까? 36만 평. 그런데 사업권, 지분의 48.5%를 중국계 기업 레나가 가지고 있답니다. 이 레나는 풍력발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계 기업으로 돼 있는 미그린 파워 코리아가 여기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규모를 자랑한다는 에너지코, 여기는 면적이 약 8만 평. 여기는 몇백 평도 아니고 몇천 평도 아니고 그냥 입을 벌렸다 그러면 8만 평, 36만 평 이러네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중국계 기업 레나가 지분을 71%나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강조한 이후로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전력 등 국가 기간 산업이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가는 참사가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새만금 게이트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직도 뭔가 회복할 수 있고 아직도 뭔가 제자리로 갖다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국회 국정감사가 속게 되는데요. 이제 연휴를 끝내고 오늘 가장 핫한 이슈는 이른바 그 감사원 감사입니다. 감사원 감사.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대감 문자. 대감님들끼리 주고받은 문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대감 문자. 대통령실과 감사원에서 앞 글자를 빼가지고 이제 대감 문자 이렇게. 국정기획수석 이관섭이라는 사람이 이쪽에 있고 또 감사원의 넘버 2 최고 실력자 중에 한 사람인 사무총장 유병호가 있는데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무회의 여기 서울 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 참석하고 있다가 이제 핸드폰에 문자가 찍혔지 않습니까? 오늘 해명 자료를 낼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이제 골자로 됐는데 그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감사원이 그 누구에게도 예속돼 있지 않은 헌법적인 독립기관이다 해왔는데 알고 보니
대통령실 수석한테 아라리 콜콜이 다 보고하고 지시받은 것 아니냐라고 지금 야당이 물건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얘기가 오늘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국민일보 단독 뉴스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감사원 직원 수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평균 1.5배가 많았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청와대에다가 파견 근무를 시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감사원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영전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황송하옵게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제 1년 반 동안 근무를 마치고 감사원으로 돌아갈 때는 나한테 계급장이 하나 더 붙어서 오기 전에는 대리형이었는데 이제 별 2개짜리로 돌아간다. 이런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이 자기 영향력 하에 둘 수가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장, 이남구 전 감사원 감찰국장, 다들 청와대에 와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감사원으로 되돌아간 다음에 별이 하나씩 더 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감사원에서 감사 인력을 대폭 파견받아서 지난 정부에 대한 보복이나 청와대 코드 감사, 정치 감사에 이용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류가 핵무기를 가지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80여 년 동안 핵무기를, 핵탄두를 선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자의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푸틴하고 김정은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푸틴과 김정은 이전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그냥 가서 쐈죠. 이걸 여러분 핵 공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나라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임박한 생존이 걸려있는 그런 위협이라고 보시는지요? 설마 김정은이 설마 같은 핏줄의 동포요, 같은 민족인데 설마 바로 그 설마 두 글자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김노문 이 세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극을 벌였다.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상당 부분 그게 사기극일까 뭐 이랬는데 돌아보니 사기극이었습니다. 김정일이는 핵을 보유할 생각도 의지도 없고 뭐 방법도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 결국은 지금 김정은이 핵탄두를 100개를 가지고 있다느니 60개를 가지고 있다느니 앞으로 몇 년 두면은 247개를 갖게 될 거라느니.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북한이 핵을 쓰지는 않더라도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과
비슷한 도발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민간인, 군인 인명피해가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군이 어디까지 반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근혜 정부 때 국방장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 등등은 원점 타격을 하겠다. 이명박 정부 때. 그래서 3배, 4배로 갚아주겠다. 저쪽이 우리 연평도를 포격을 하면은 우리는 그 원점을 찾아내가지고 3배, 4배 그냥 동굴 속에 있는 북한의 장사자포 깡그리 다 쑥밭을 만들어 놓겠다. 그때는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왜 그 막대한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도 러시아 본토를 공격 못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북한이 핵을 가졌을 때와 핵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의 가장 큰 차이점. 북한과 대한민국이 엄청난 전략적 비대칭하에 놓였을 때의 차이점. 북한이 도발을 해서 우리 쪽에 인명과 재산이 피해가 발생을 해도 즉각적인 반격, 즉각적인 원점 타격,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이 없는 나라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